안녕하십니까, 박지은 변호사입니다. 오늘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격적으로 발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좀 이 사건이 전개될 것인가,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관련 정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찍게 됐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가 시작된다고 했을 때 사실 많은 변호사님들이 아마 예측을 하셨을 겁니다. 구속되겠구나. 왜냐면 너무나 많은 이제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같은 태도로 일관을 하고, 또 가장 큰 문제는 계속 이제 판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증거를 인멸하려는 그런 태도죠. 자기 죄는 축소하고 은폐하고 하려고 하면서 이제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는 거죠. 핵심 증거인 그 메모리 카드는 먹었다고 하질 않나. 그리고 자기 핸드폰 비밀번호 포렌식하기 위해서 풀려고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했더니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하지를 않나. 그리고 막내 매니저에게 자수를 하라고 종용을 하질 않나. 이런 식의 것들이 계속 하나둘씩 다 나오다 보니 이제 괘씸한 거죠. 판사님도 괘씸하다고 당연히 보셨을 거고, 경찰 입장에서도 정말로 괘씸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아마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많은 변호사님들은 아마 이 단계에서 태도를 바꿔서 범죄 사실을 다 인정하지 않는다면 구속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당연한 결과다,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찌됐든 이제 이 이후에 김호중 씨가 어떻게 조사를 받고 어떻게 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구속이 되고 나서부터 경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는 경찰이 그 구속 상태로 10일까지밖에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10일 안에 조사를 끝내고 검사에게 인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0일 안에 빠르게 수사를 끝내서 송치를 하고 김호중 씨를 이제 검사한테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검사가 그 사람을 받으면 그 사람을 10일 해서 최대 20일까지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구치소나 교도소로 이제 이감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곳에서 이제 계속 재판까지 아마 받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10일, 최대 20일, 30일 안에 이제 김호중 씨는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그 기간이 넘어가면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님은 20일 안에 조사를 다 해서 재판으로 보내는 거죠. 이제 기소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동안에 김호중 씨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피의자 단계에서 구속이 됐을 때는 구속 적부심이라는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 변호인, 가족, 이제 청구권자들이 있습니다. 그 청구권자들이 이제 청구를 하게 되면 48시간 내에 신문기를 반드시 잡아야 되고요. 구속영장 발부에 관여한 재판관은 여기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구속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 형사소송법 214조의 2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보석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보석은 피고인, 그러니까 법원 단계에서 이제 기소가 된 피고인에 대해서 법원이 결정하는 게 보석이고요. 이제 수사 단계, 피의자에게 이제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를 이제 심판 결정하는 것이 이제 구속 적부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요. 수사 단계냐, 법원 단계냐에 따라서 보석이냐, 구속 적부심이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14조의 이 구속 적부심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48시간 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신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은 요거를 심사를 하고요. 기각을 하거나 아니면 석방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걸고 석방을 하는 이렇게 세 가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에도요. 죄증을 인멸한다. 이런
명확한 혐의점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어떤 식으로도 석방을 하지 않겠죠. 기각을 하겠죠. 근데 저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제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면 당연히 기각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속된 상태로 이제 조사를 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 10일, 검사 20일, 그리고 법원 단계에 올라가면 2개월, 2개월, 2개월 해서 최장 6개월까지 그러니까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2개월, 추가 2개월, 추가 2개월 해서 최장 6개월까지 구속된 상태로 김호중 씨는 아마도 재판 끝날 때까지 구속된 상태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이고 수사기관이나 이런 좀 협조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아니다라고 하거나 축소 은폐하려고 한다면 아마도 계속 더 중한 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김호중 씨 압수수색 하는 날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그때 대략 이런 범죄가 성립되고 이러한 것들이 경합이 되고 그러니까 증거가 전부 다 나온다고 했을 때 이러한 범죄 사실들이 경합이 되고 하면 이러한 죄가 이렇게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도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조금 더 이제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관해서도 한번 예측을 다시 한번 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처음 영상에 그 말씀드렸던 그 상황대로 아마 흘러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 아마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아마 괘씸죄라고 하죠. 괘씸죄까지 적용이 돼서 실형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어찌됐든 좀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좀 태도를 바꿔서 이걸 좀 잘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선택은 본인의 몫이니까 제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사건 지켜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유익한 정보 전달해 드리려고 애써 보겠습니다. 뭐 항상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저희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